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바르셀로나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팀 내부적으로나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발렌시아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발렌시아는 2021년 여름에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을 임명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라리가 9위에 멈췄죠. 그리고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베티스에게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승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보자고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즌에 라리가 순위가 13위였어요. 근데 지난 시즌 9위란 말이죠. 그러면은 성적은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1대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까지 가서 베티스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우승 직전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 엄청나게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는 회장도 그만두고 감독도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여름 그만큼 시끄럽습니다. 정말로 시끄러워요. 가장 먼저 5월 31일에 애닐 머시 회장이 해고가 됐습니다. 애닐 머시 회장은 대화가 유출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 대화 내용 중에서 뭐 솔레르에게 나가려면 거액을 두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역사회하고도 안 좋게 됐고 라리가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에서 결국 피터링 구단주가 애닐 머시 회장을 해고를 했습니다. 애닐 머시 회장이 떠나가게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군가 와야 되잖아요. 일단 션바이를 임시 CEO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인 코자마 카리무딘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회장도 없고 스포츠 디렉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임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터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 PSG 단장인 레오나르도를 스포츠 디렉터로 임명하고 싶은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피터림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권한도 갖고 권력도 갖고 자율성을 부여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고 레오나르도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후보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스포츠 디렉터를 임명하는데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적 시장을 관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션바이 임시 CEO가 관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실무는 피터링 회장하고 친분이 있는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가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단 운영에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감독 교체를 또 단행했습니다. 피터링 구단주 체제에서 약 7시즌 동안 9명의 감독이 있었다고 해요. 감독 교체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보로가 감독 대응으로서 5차례 정도 지휘를 했으니까 중간중간 보로가 임시 방편적으로 팀을 이끌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감독 숫자를 보면 9명이에요. 이제 10번째 감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보르달라스 감독 경질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그래도 발렌시아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마르셀리노 감독 시절에 발렌시아가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마르셀리노 감독하고 보르달라스 감독하고는 전술적으로 유사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르달라스 감독이 2년 계약이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시즌 이끌고서 지휘봉을 놓게 됐습니다. 지난 6월 3일날 보르달라스 감독 경질 소식이 있었죠.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70만 유로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지난 시즌 라리가 9위, 코파델레이 준우승 나쁜 성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가 원하는 성적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부진이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시즌 내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구단 수뇌부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또 경질이 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르달라스 감독이 떠나면서 누가 올 것이냐 사실 떠나기 전에 가투소 감독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르달라스 감독이 경질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여하튼 보르달라스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젠나로 가투소 감독이 임명이 됐습니다. 가투소 감독과 발렌시아의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 가투소 감독이 발렌시아를 이끌게 됐죠. 임금에 대해서는
보르달라스 감독의 2배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투소 감독을 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투소 감독의 에이전트가 조르제 멘데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가투소 감독의 감독 경력을 봤을 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AC 밀란에서 그리고 나폴리에서의 성적은 나쁜 편이 아니죠. 특히 나폴리에서는 세리아 5위를 기록했고 코파 이탈리아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젠나로 가투소 감독에게 아마도 지휘봉을 맡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투소 감독은 선수 시절에 정말 황소처럼 뛰고 강하게 부딪히고 거칠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데,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전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고요. 4-3-3 또는 4-2-3-1을 선호하고, 또 한 가지는 미드필드에서의 플레이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짜기를 좋아합니다. 다만 상황 대처에 느리다는 비판을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인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투소 감독이 발렌시아를 이끌고 어떤 성적을 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투소 감독 같은 경우에도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발렌시아는 오랜 역사를 가진 팀이다. 감독직을 맡게 돼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팬들, 구단 모두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링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가투소 감독에게 선수 영입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가투소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는 보르달라스 감독하고의 전술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수 영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투소 감독의 축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투소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 영입이 돼야 되죠. 보도에 따르면 실러선 골키퍼가 떠난다면 골키퍼 1명, 센터백 2명, 미드필더 2명, 윙어 2명, 공격수 1명, 정말 많은 선수들 영입을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발렌시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먼저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영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투소 감독이 왔기 때문에 과거 나폴리에서 가투소 감독의 지휘를 받았던 선수들이 지금 발렌시아하고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폴리타노라든가 디에고 덴메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세리아에서 활약한 에딘 제코라든가, 그리고 티모시 웨아 같이 젊은 윙어,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발렌시아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발렌시아의 재정적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발렌시아는 라리가 FPF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6월 말일까지 순수익이 3천만 유로가 생겨야 됩니다. 총 부채는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일단은 FPF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3천만 유로의 순수익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선수들을 이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곤살로 게드스, 카를로스 솔레르, 호세가야, 이런 선수들이 이적설이 있는 거죠. 물론 발렌시아 내부에서는 곤살로 게드스하고 솔레르를 팔면서 그 수익으로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을 메울 생각이고, 그러면서 호세가야라든가 우고 기아몬하고는 재계약을 할 생각인데, 지금 재계약도 진행이 멈춘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디아캅이라든가 실러선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떠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발렌시아는 이 재정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건 그거예요. 구단 수뇌부도 시끄럽고, 그리고 감독도 바뀌었고, 여기다가 선수단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선수단 정리예요. 선수단 정리가 이루어져야지만 가투소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영입이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팀이 개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수단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중에서 2명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명은 곤살로 게데스, 또 한 명은 칼로스 솔레르. 팀의 중심이었던 이 두 선수를 팔면서 재정적인 분위기를 바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3천만 유로의 순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메우려면은 게데스하고 솔레르를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곤살로 게데스는 AS 로마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발렌시아는 게데스의 이적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생각이죠. 그래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까지 순수익이 3천만 유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곤살로 게데스를 보내면서 4천만 유로의 소득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 발렌시아는 AS 로마에게 4천만 유로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AS 로마는 선수 플러스 현금으로 이 딜을 성사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유로 플러스 카를로스 페레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카를로스 페레스에 대해서는 가투소 감독도
영입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2천만 유로도 어떻게 아낄 수 없을까? 그럼 디아와라라든가 나르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협상에 끼워 넣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렌시아는 지금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현금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천만 플러스 카를로스 페레스 제안도 이것도 거절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물론 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게드스를 팔면서 어떻게 해서든 3천만 플러스 알파를 얻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2천만 플러스 카를로스 페레스 제안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게드스가 아니라 솔레르예요. 게디스 같은 경우에는 AS 로마하고 이적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게디스를 이적시키면서 분명히 현금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솔레르를 이적시키면서 또다시 현금을 벌어야 되는데 솔레르를 이적시킬 곳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언론에서는 바르셀로나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레르가 2시즌 동안 연속으로 11골씩을 넣었거든요. 이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간다면 전력상 타격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선수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이적료를 높게 받고 싶은 게 발렌시아의 마음이겠죠. 발렌시아는 솔레르를 판매하면서 4천만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천만 유로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게드스도 보내고 솔레르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레르를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강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악셀 비체를 FA로 영입했는데 이 악셀 비체 영입은 솔레르 영입하고는 별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레르 영입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솔레르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사울 리게스라든가 토마 르마를 이적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르셀로나가 솔레르하고 연결되는 거는 프랭키 도용을 판매시켰을 때 프랭키 도용의 빈자리를 솔레르로 메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랭키 도용이 나가지 않으면 솔레르 영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프랭키 도용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도 솔레르를 영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렌시아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이 6월 27일인데 6월 30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3천만 유로의 순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게드스 이적도 쉽지 않고 솔레르 이적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이라든가 스포츠 디렉터도 아직 임명이 안 됐죠. 그럼 가투소 감독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선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 팀을 재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팀을 만들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발렌시아는 사면 초과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의 팬들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피터림 아웃을 외치겠죠. 너 나가! 고 아웃!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피터림이 오고 나서 되는 게 없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피터림이 구단주가 되고 나서 발렌시아가 4위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게 있느냐. 뭐 라리가에서 4위? 코파델레이 우승? 그리고 없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한 감독 밑에서 만들어질 때쯤 되면 또 감독 교체가 이루어지고 마르셀리노하고 브라솔, 보르달라스하고 브라솔. 그러면 자기 꼭두가시 세울 거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갈 이유도 없잖아요. 꼭두가시 세워놓고 해라. 근데 꼭두가시가 성적을 낼 수가 있어? 못 내잖아. 그러면 피터림이 자신의 영향력 아니면 권한 이것을 좀 나눠주면서 팀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기장 계획도 새로 발표가 됐는데 이 새로운 경기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악순환을 순순환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경기장도 그렇지만 성적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터림은 자기에게 비판하거나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잘라내고 있고 지금 무슨 발렌시아가 뭐 싱가포르 구단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 팬들이 정말 화가 쌓여서 점점점 말 그대로 열반의 경지에 오른 듯한 득도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발렌시아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고요. 지금 발렌시아 팬들 중에서 게드스라든가 솔레르를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게드스하고 솔레르가 좀 높은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로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위기 상황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리지만 능력 있는 선수들 또는 뭐 에딘 제코를 FA로 영입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예 좀 경험이 많지만은 이종류가 들지 않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로 팀을 재건해서 한번 또다시 발렌시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는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2시즌 연속 결승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맨디에이타 시절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발렌시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발렌시아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지금 누굴 걱정하냐?